발견적 추론이라는 건데 뭐냐면 그림 그려보면 끝나요. 28번 문제는. 그림 그려보시면 문제 봐봐. 자연수 n에 대해서 좌표평면 an을 다음 규칙에 따라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발견적 추론은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요거랑 비슷한 문제가 최근에 언제 기출이 됐었냐면, 얘가 이것도 하나 메모해놔.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13번. 6월달 평가원 13번 문제가, 이건 공통 문제였는데 수열 문제거든. 수열 문제인데 얘도 약간, 얘는 이제 지수함수랑 같이 나온 애가 있어요. 작년 6월달 평가원 문제 중에. 알겠어?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이 친구는 공통이니까 수열 문제고요. 얘는 이제 극한 문제고, 그 차이만 있는 거야. 알았지? 근데 푸는 논리는 동일합니다. 자 갑시다. 문제에서 보시면은 28번 문제가, 자 그냥 좌표 그리세요. 좌표 그려서 대충 생각해보면 가족권에서 A1이 원점이래. 그럼 A1 원점 이렇게 하나 찍고, 그 다음에 n이 홀수이면 an 플러스 1은 an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한 점이에요 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자 봐봐, a2 갈게요. a2죠. 그러면 a2인데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홀수니까 x축 방향으로 이렇게 가서 a만큼 갔어요, 이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가 뭐가 돼? a2는 a, 0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n이 짝수라면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a 플러스 1만큼 가세요 라고 돼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a2가 왔거든. 그럼 요 점을 그대로 조금 더 높게 이렇게 가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a3이 되겠네. 됐니? 그럼 이제 이런 규칙성 아니야? 다시 a만큼 가서 a4가 될 거고,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가서 a5가 되고, 여기서 또 이렇게 가면 a6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가 되더라 라는 거죠. 이거 이제 그림을 추론을 한 거지. 그러면 자 좌표 바로 쓸게요. a1이 0,0이에요 a2는 뭐죠? 라고 하면 a2는 a, 0이에요 a3은 뭔가요? 라고 하면 a, a 플러스 1이요 자 여기까지 써놓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발견적 추론을 하는데, 발견적 추론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자 발견적 추론은 새롭게 추가되는 것을 따로 써주는 게 규칙성 파악에 유리하다라는 거야. 알겠지? 무슨 얘기냐? 쌤이 여기까지 이제 해놨어.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그 다음 거 A4를 찾을 건데, A4를 어떻게 써주냐면 얘를 A 플러스 A라고 이렇게 쓰시라고. 그러면 규칙성 파악이 훨씬 더 쉽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될 거예요 라는 거죠. 그럼 A5도 마찬가지예요. A5도 뭐가 될 거야? 원래 기존에 있던 거 2a에다가, 자 요쪽에 추가가 되니까 a 플러스 1에다가 a 플러스 1만큼을 추가해 주세요, 이런 뜻인 거지. 그지? 그럼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 얘는 a5일 때 2a, 그리고 여기는 계산해 보면 2배의 a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가더라 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규칙성 좀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요렇게 두 개가 y좌표가 동일해. 그지?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가 y좌표가 동일해. 요렇게 밑에 두 개도 y좌표가 동일하겠죠.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예요? a1이랑 a2n까지거든? a2n까지의 거리.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어디까지야? a2n까지의 거리잖아. 그러면은 a2n이니까 우리는 뭐에 주목하시면 되냐면 짝수에 주목하면 되겠네요. 짝수. 그럼 짝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 2일 때 a, 0이야. 4일 때 2a, a 플러스 1이야. 그러면 a6만 써볼게요. 6일 때 얼마가 돼요? 6일 때는 3a, 뭐가 돼? 2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a 8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4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a2에는 na, n-1 곱하기 a 플러스 1이요 라고 해서 이렇게 세팅이 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분자에 들어가는 거 바로 구할게요. A1, A2n.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대로 써주시면 되니까 NA에서 원점 뺍니다. NA에서 원점 빼면 N제곱 A제곱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원점이랑 똑같이 빼시면 되죠. 그러면은 N-1제곱 곱하기 A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뭐 씌우면 돼요? 분모에 쭉 와서 분모 자리에 누구 들어가 있어 지금? N. 그럼 최고차항만 따지면 되네. 그럼 최고차항 따지면 여기 최고차항 뭐예요? 루트 A 제곱이요. 얘는 루트 A 플러스 1의 제곱이요. 그지? 됐어? 그러면 계산해봐. 마무리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안에 거 이거 정리 좀 하시면 되거든? 안에 거 이거 정리해서 계산해 보시면 이 친구가 뭐가 나오냐면 요거 계산했을 때 요 n이 들어가잖아. 그럼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n제곱으로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거든? 알겠니? n을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n제곱으로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구하는 극한이 어떻게 되냐면 안에가 이렇게 돼. 루트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a제곱이 남고요.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뭐가 남냐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요걸 써.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개수를. n제곱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알겠지? 어차피 극한 처리하면은 개수만 남으니까. 됐습니까? 자, 이 친구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2분의 루트 얼마예요? 34요. 이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자, 그럼 양면 제곱하겠습니다. 양면 제곱하시면 2a 제곱 더하기 4a 4a가 아니죠. 미안. 2a 더하기 1이 되고요. 자, 요거 제곱하시면 얼마 되냐면 4분의 34니까 2분의 17 되네. 그지? 그럼 넘겨. 4a 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2고요. 여기 2고 17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5까지는 0이죠. 그러면 자 인수분해 하는데 인수분해 여기다가 3, 5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2 하시면 나오죠. 2, 5, 10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는 여기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a 값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a는 2분의 3이라는 친구와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친구가 나오시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양수 a 값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문제 정답은 1번이다. 그냥 깔끔하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지. 그지? 네,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29번 가보겠습니다. 29번 보세요. 일단 29번은 주제 자체로 놓고 보면 이 친구의 주제는 우리 많이 했었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입니다.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가 돼.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자, 이 친구가 29번 문제가 극한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인데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인데 여기서 니네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요거 써놔. 실수. 여기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 어디서 실수가 많이 나오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계산하셨을 때 24가 나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답이 없나? 그거조차 없니? 자, 24가 오답으로 많이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자, 이 문제가 개수 함수에 대한 문제잖아요. 개수 함수랑 연속성 이게 나오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 수학2에서 문제 푸셨으면 연속단원에서 공부하셨을 때 요 주제 많이 다뤄봤을 거거든. 근데 개수함수와 연속성을 따지실 때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불연속점은 결국 뭐가 되냐면 개수가 변화하는 지점이다 라는 거. 요거를 우리가 관찰할 거다. 되니? 이 개수 변화를 관찰하는 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더라 라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이제 기초 작업은 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첫 번째 문제에서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죠. 그럼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요거는 마풀에서도 많이 배웠던 거 미지수의 범위에 따라서 나눠야지. 공비가 미지수니까요. 자, 그럼 공비 확인할게요. 문제 보시면
공비가 누구야? 라는 거지. 공비 누구야? x제곱이야. 알겠어? 공비 x제곱이야. 됐어? 자, 그럼 잘 봐. x제곱입니다. 그럼 x제곱이 1일 때 공비. 그 다음에 절대값 x제곱이 1보다 작은데 어차피 얘는 이제 0보다는 항상 클 테니까 제곱이니까 x제곱은 항상 0보다는 크죠? 그죠? 크거나 같죠? 그 다음에 절대값 x제곱이 1보다 클 때 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때는 여기서 또 두 가지가 나눠질 텐데 x가 1일 때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나눠지겠네. 자, 그럼 x가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각각 대입해 볼게요. 문제에다가 숫자 1 대입합시다. 1 대입하시면 얼마 나와? 라고 하면 1 더하기 1분의 2 빼기 1이죠. 그럼 1 더하기 1분의 2 빼기 1이니까 얘는 2분의 1 이렇게 나오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밑에가 2n제곱이니까 무조건 짝수제곱이지. 그럼 짝수제곱이니까 얘는 1이 될 거고요. 위에는 홀수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거든.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2분의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함수값이. 자, 그 다음에 얘 가자. 얘는 x제곱이 1보다 작아요. 그럼 x범위는 어떻게 될 거냐면 x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1보다 작을 때야. 그리고 그때 fx 구해보시면 자, fx는 x제곱이 1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0으로 가겠지. 그치? 그럼 0으로 가니까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남으니까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제곱이 1보다 큽니다. 절대값 x제곱이 1보다 크다면 이 친구는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x가 작다. 또는 x가 1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게 될 거고, 자, 그럼 이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겠죠? 그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니까 계수 비교만 하시면 2x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더라라는 거지. 됐어? 그래서 fx를 내가 이렇게 분석까지 마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가볼게요. 두 번째 단계. 자, 결국 우리는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fx의 그래프를 좀 그려줍시다 라는 거야. 그러면 fx의 그래프 그리자. 자, 좀 정교하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되셔서 갑니다. 약간 2분의 1 단위로 끊어볼까요? 2분의 1 단위로. 이런 식으로 좀 해놓고. 자, 문제 갑니다. x자리에서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함수 좀 크게 그릴게요. 그러면 이쪽에서 지금 너무 큰가? 1단위로 끊자. 네, 여기를 그럼 1이 여기 미안해. 1단위로 끊자. 너무 크다. 너무 사이즈가 커지는 것도 안 좋으니까.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첫 번째 마이너스 1과 1 사이부터 그리자. 요거 상수함수네. 그치? 그럼 상수함수니까 어떻게 그려져? 마이너스 1이 그려져요. 그럼 마이너스 1은요 여기 색칠하시고 이렇게 와서 여기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일 때 가겠습니다. 자, 1일 때 함수값 얼마죠? 라고 하면 1일 때 함수값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여기네요. 여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2분의 3입니다. 여기. 이렇게 체크가 되실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과 1보다 큰 쪽에선 2x니까 결국 얘는 1을 대입해서 여기 해서 직선 이렇게 하나가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똑같이 기울기 2자리가 그려질 거예요. 요게 fx입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괜찮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세 번째, 이제 교점 개수 함수를 내가 확인할 건데, 자, 누구와의 교점이야? 라고 하면 이 교점 개수 함수 확인할 때는 항상 뭐에 주목을 하시냐면 변수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지. 과연 여기서 변수가 뭘까라는 건데,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뭐냐면 y는 tx 마이너스 2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직선 함수가 주어진 거네요. 자, 그럼 우리 생각 좀 해볼게요. t라는 게 변수죠. 그럼 t가 변수니까 t는 뭐야? 기울기를 의미해. 그러면 기울기가 변수인 함수가 나왔을 때는, 기울기가 변수인 함수가 나왔을 때는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이 친구는 정점부터 찾으세요.
정점부터 찾자. 그럼 정점은 뭐냐면 정점은 기울기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항상 지나는 점. 요거를 찾아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은 이 친구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0,-2라는 요 점이 될 거예요 라는 거지. 됐니? 즉 무슨 얘기가 되냐면 자 마이너스 2가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0,-2. 요 마이너스 2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요. 누가? 직선이요. 그러면 그 직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동을 하냐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기울기가 미지수잖아? 그럼 기울기가 미지수일 때는 직선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 여기가 정점이야. 그러고 나서 얘를 360도 회전 이동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나요? 요 점을 기준으로 직선이 이렇게 막 그려질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면 이 그래프와 이제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GT라고 했고 자 GT에 대해서 우린 뭘 찾아야 되냐면 갑니다. T는 A에서 불연속인 모든 A의 값을 차례대로 나열한 것. 거기 밑줄쳐. T는 A에서 불연속인 모든 A의 값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한 것. 즉 뭘 찾으란 얘기냐면 불연속 점의 개수를 찾으란 얘기죠. M값 구하란 얘기네. 그래서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M 곱하기 AM이잖아. 그러면 M은 불연속 점의 개수입니다. 그럼 여기다 써놨지. 개수 함수랑 연속성이 나왔을 때 불연속 점은 결국 뭐라고? 개수가 변화하는 지점. 그럼 개수가 이제 어떻게 변할까? 그 경계들을 찾아가면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첫 번째부터 갑니다. 자, 그냥 수직이라고 생각해봐. 수직이면은 기울기가 뭐야? 무한대다잉? 알겠지? 수직은 기울기가 무한대야. 왜? x 증가량이 제로잖아. 그지? 수직인 거는 기울기가 무한대야. 그럼 무한대부터 시작할게요. 얘는 뭐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자, 왼쪽으로 돌립시다.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살짝 돌려. 그럼 살짝 돌리면 몇 개 만나? 얘랑 한 개 만나지? 그지? 하얀색 그래프랑 한 개에서 만나지? 그지? 그럼 만나다가 첫 번째 이렇게 지나. 자, 이렇게 지나면 첫 번째 경계가 생기네요. 됐나요? 얘 첫 번째 경계가 생깁니다. 얘 교점 몇 개야? 없어. 제로 개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잘 봐. 여기서 가다 또 완만해지다가 여기 요렇게 요거 뭐야? 두 번째 경계. 교점 하나 생겼죠? 자, 그 다음에 또 가다가 여기 요렇게 지나면 교점 다시 뭐가 돼요? 안 생기네요. 이게 세 번째 경계. 그지? 그 다음에 이쪽 플러스 기울기로 바뀝니다. 이제 플러스 기울기로 바뀌면 요렇게 가면 여기 한 개 만나잖아. 그럼 만나다가 요렇게 지날 때 여기 몇 개? 몇 번째? 네 번째. 그지? 됐어?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있죠. 여기 바로 니네가 일로 갈 거거든. 일로 가면 자 그어볼게. 요게 좀 특출난 애라서 보라색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그려봐. 정모야 눈 뜨고. 자 잘 봐. 여기 좌표 얼마니? 0,-2. 여기 좌표 얼마니? 1,2분의 1. 그러면 x 증가량 얼마? 1. y 증가량 얼마? 2분의 5. 그러면 x 증가량 1, y 증가량 2분의 5니까 기울기 얼마? 2분의 1이지. 아이 뭐래니? 2분의 5지. 그지? 그럼 얘는 교점이 몇 개 생겨? 하나, 둘, 두 개 낸다. 세 개. 왜 세 개야? 자, 여기 봐봐. 요거 기울기 얼마야? 2야. 얘 기울기 얼마야? 보라색. 2분의 5야. 기울기 같아달라. 다르지? 그럼 기울기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 안 만나? 만날 수 있죠. 얘가 더 크니까. 알겠어? 얘가 더 크니까 이쪽에서 하나가 더 생긴다고. 그럼 보라색일 때가 잘 봐. 우리가 개수를 구할 필요는 없지만 보라색일 때가 몇 개가 생겨? 3개가 생기거든? 됐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하실 때 여기에서 끝내는 친구들이 있다고. 요렇게 점진하게.
요 주황색으로. 그러면 얘는 해볼게요. 여기 좌표가 얼마야? 여기 좌표는 2잖아. 요 빵꾸 뚫린 점 지날 때. 그럼 요거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보라색은. 아, 보라색이란다. 연두색도 아니지. 주황색은. 얼마야? 기울기 4야. 이해됐어? 얘 기울기 4라고. 그럼 잘 봐. 4니까 여기 통과하면 얘 교점 몇 개 생겨? 하나. 이렇게 생기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럼 지금 경계 몇 개 생겼어? 4개 했고, 보라색 5개, 그 다음에 주황색 6개. 그래서 요렇게 만약에 문제를 푸셔서 불연속점이 몇 개야? 6개가 생겨요 라고 해서 m값을 6이라고 잡고,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예요? A6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A6은 무슨 뜻이에요? A6은 무슨 뜻이야? 마지막 6번째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잖아. t값이니까. 그지? 그럼 그 기울기가 얼마야? 4지? 그래서 정답을 m을 6이라고 잡고 A6을 4라고 잡아서 6, 4, 24 해가지고 찍은 친구들이 많다고. 근데 불연속점이 6개가 아니야. 7개야. 이 문제는. 하나를 덜 찾았어. 뭐가 있을까? 어디와 어디 사이일까? 이제 돌렸잖아. 음수 쪽부터 뜨르르륵 해서 여기가 0. 기울기 0. 그 다음에 양수 쪽 했잖아. 그래서 여기 빵꾸친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양수 쪽에서 3개 찾았잖아. 그지? 근데 경계가 불연속점이 7개라고. 그래서 4, 7에 28이라서 정답이 28이라고. 어디와 어디 사이에 하나가 있을까? 어? 아, 번호로 불러봐. 몇 번과 몇 번 사이? 4번이랑 5번 사이에 있어요. 얘와 얘 사이에. 누가 있냐면 얘 기울기 2잖아. 여기서 평행한 거야. 이게 숨어 있다고. 왜? 평행하면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그럼 잘 보세요. 7번이 기울기가 2일 때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번호를 좀 수정합시다. 맨 마지막 걸 찾아야 되니까. 자, 4 얘가 5고요. 얘가 6이고요. 얘가 7이에요. 이렇게 가셔야 정답이에요.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자, 5번 경계 봐봐. 5번 경계 평행하죠? 그럼 평행하니까 요 하얀색이랑 얘랑 안 만나. 여기 안 생겨. 그지? 쭉 내려와서 여기 하나 생기죠? 여기.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쭉 내려오는데 얘 기울기 계속 2잖아. 얘도 2잖아. 안 만난다고. 그럼 얘 교점 하나야. 근데 요거보다 살짝 작거나 살짝 크면 교점이 3개가 돼요. 언젠간 만나겠죠. 자,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 기울기가 같으면 직선 2개인데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건 평행하다는 뜻이고, 얘는 교점이 안 생기는 경우라고.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근데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다르잖아요. 조금이라도 다르면 언젠간 교점이 생겨요. 언젠간. 아시겠나요? 언젠간 교점이 생기신다고. 됐어? 요거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평행한 경우까지가 답이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문제 정답은요. 불연속점 7개에다가 A7을 구하는 건데 A7은 맨 마지막에 기울기니까 4가 돼서 문제 정답은 28이다 라고 요렇게 써주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끝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죠? 네, 29번 문제 잘 정리하시고요. 자, 마지막 30번 갑시다. 30번 문제는 이렇게 좀 메모를 해두세요. 작년 3월달 미적분 30번 문제는 주제는 극한 활용입니다. 극한 활용이고 얘는 넓이와 관련된 건데 약간 도형 자체가 어떤 스타일로 나왔냐면 우리 뒤에서 할 거지만
삼각함수 극한 도형 스타일의 그림이 나왔어요. 약간 삼각함수 극한 도형에서 이런 거 비슷한 거 좀 있거든. 그리고 어떤 스타일이냐면 삼각함수 극한 도형 스타일이라는 게, 자, 요 주제에 대해서 해볼 거야. 이상한 도형의 넓이를 우리가 관찰하는 방법. 요거에 대한 식 세우는 방법. 뭔가 되게 이상하게 생겼잖아. 그지? 그림이. 그럼 이제 이상한 도형의 넓이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나갈 거는데, 자,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이상한 도형의 넓이가 나왔을 때 우리가 푸는 첫 번째 방법은 전체에서 부분을 빼주는 방법.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기 쉬운 걸로 구하겠다는 거야. 즉, 이 식을 직접 넓이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전체 도형에서 뭔가 부분을 빼내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스타일이 있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이 도형을 아예 기본 도형으로 쪼개서. 그럼 기본 도형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공식을 알고 있는, 뭐 직사각형이라든가 직각삼각형이라든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든가 이런 애들, 정삼각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쪼개서 각각을 구해서 얘는 넓이의 합을 구하는 거죠. 쪼갠 다음에 합을 구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얘가 중요한데, 얘가 제일 어려운 건데, 얘는 주변의 공통 부분을 활용하는 거. 요게 세 번째. 특히 세 번째는 언제 많이 쓰이냐면, 얘는 주변의 공통 부분 확인할 때는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식 자체가, 구하는 식이 두 도형의 넓이의 차의 형태일 때, 이때. 두 도형의 넓이의 차만 구하면 될 때. 자, 그러면 차를 구할 때는 여러분들 아마 수투 시간에도 좀 공부를 해보셨을 텐데,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죠. 그죠? 그럼 fx랑 gx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각각의 개별 함수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차함수의 형태로 볼 수도 있지. 그지? 차함수의 형태, 뺀함수의 형태로. 알겠어? 여기 있나? 아, 차함수 하니까 생각나네. 누구지? 이현성 쌤 수업 들을 때 누가 해가지고 차함수가 차쌤이 만든 함수예요? 뭐 내가 차씨라고. 아, 진짜 그렇게 질문해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여기 있나? 아닌가? 누구야? 작년에 수업 들었던 친구들 누구야? 전체 누구야? 몰라? 차함수 하는데, 차함수는 차쌤이 만든 함수라서 차함수인가요? 아니에요. 뺀 함수예요. 네. 그냥 공교롭게 차씨인 거지. 자, 알겠지? 봐봐. 이거 구할 때 얘들아, 니네 뺀 함수 할 때, 차함수 할 때, 차함수의 목적이 뭘까? 차함수로 푸는 목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푼다 이게 아니라. 목적이 뭘까? 차함수의 장점이 뭘까? 관계를 알 수 있다고요? 그리기 쉬워서? 그늘 세팅하기 쉬워서? 심플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각각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의 함수를 구할 수가 있죠. 그죠? 네. 쉽게 말하면 이거죠. fx랑 gx를 정확히 몰라요. 근데 우리는 뺀 건 알아요. 이 논리거든? 그게 뺀 함수의 의미거든? 그럼 잘 봐, 얘도. 니네가 구하는 거를 좀 봐. 도형 문제 나오면. 이거를 어떻게 접근할까를 풀 때, 얘들아, 그냥 니네는 도형 나오면 일단 무지성으로 그냥 도형에다가 뭔가 끄적끄적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우리 도형 문제 많이 다룰 거 아니야. 등비급수 도형도 나올 거고, 이제 삼각함수 극한 도형도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수열의 극한 도형도 나올 수도 있는데, 도형을 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니네가 구하는 게 뭔지부터 파악하는 거야.
알겠어? 문제에서 뭘 구해야 되는지부터 파악하라고. 그럼 30번 봐봐. 30번에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야? fn 빼기 gn이야. 네모쳐. fn 빼기 gn이야.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fn 빼기 gn을 딱 보는 순간에 두 가지 선택지가 생겨. 첫 번째, fn 따로 gn 따로 구할 건지 아니면 fn-gn 한꺼번에 구할 건지. 근데 이상한 도형의 넓이가 나오잖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야? 넓이 구할 수 없죠. 공식 없잖아요, 여기에. 그죠? 이상한 도형의 넓이랑 두 도형의 넓이의 차를 구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100% 이거예요. 알겠어? 지금까지.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고. 즉, 우리는 fn과 gn을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fn 빼기 gn을 한꺼번에 구할 수 있다가 포인트야. 이해됐어? 자, 그럼 공통부분 설정할게요. 이제 요거 삼각함수 극한도형에서 언제 나왔냐면 2020년, 2019년 요때 한창 유행했던 내용인데 요 노란색으로 쓴 게 이때 삼각함수 극한도형 문제가 겁나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 주제가. 보조선 막 신들린 듯이 그려야 되고 그래. 요새보다 더 어려웠어 이때가. 알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연습할 건데 자, 잘 봐. 그러면 그림 관찰합시다. 문제에서 원만 그릴게요. 자, 밑에 부분만 그리자. 지금 어떤 함수 형태가 되어 있냐면 자, 일단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x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접해. 그래서 중심이 이쯤에 있어. 자, 그 다음에 x제곱이죠.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가 x제곱 형태죠. 앞에 개수가 n 플러스 1분의 루트 3인. 그지?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데 원점이 대충 어디 있냐면 요쯤에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게 원점이야. 그리고 원점이 중심을 지나 안 지나? 원의 중심 지나 안 지나? 지나잖아. PN이잖아. PN이 중심이라며. 그지? 그럼 함수가 중심 지나네? 됐어? 함수가 중심 지나? 그럼 이렇게 그려진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잘 봐. 그 다음에 자, 여기 RN이라는 점이 있대요. 근데 RN이 뭐래요? 문제에서. 무슨 점이래? 위에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여섯.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두 접선의 접점 중 HN이 아닌 점을 RN이라 하자. 뭐야? 접점. 동그라미. 접점. 접점. 누가? 여기. 얘. 접점. 그럼 잘 봐. 이 문제에 들어가 있는 형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문제는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다 그은 접선이 보이네요. 그러면 얘가 원 밖의 한 점인 거지. 이 원 밖의 한 점에서 여기 접선 하나, 여기 접선 하나니까 갖다 체크해야지. 도형 관찰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리고 도형이 복잡하게 나오면 등비급수랑 삼각함수 극한도형 풀 때도 계속 설명을 해드릴 건데 도형이 복잡하게 나오면 니네가 아예 새로 그려. 그게 더 빨라. 알겠니? 그게 더 빨라? 필요한 것만 그리면 되거든 우리는.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우리가 결국 구하는 건 뭐냐면 자, 여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 자, 노란색 빗금 잘 봐. 요게 뭐래? fn. 됐어? 그 다음에 보라색 빗금 잘 봐. 요게 뭐야? gn. 요거의 차이를 구할 거라고. 됐나요? 요거의 차이를 구할 거라고요. 근데요, 잘 보세요. 니네는요, 만약에 이 문제를 손을 댔는데 니네 그림에 지금 이 점이랑 이 점이 안 이어져 있잖아. 나쁜 새끼. 기본이야. 알겠어? 잘 들어. 도형 문제 풀 때의 기본입니다. 원이 나왔죠?
원의 중심과 원위의 점이 이어져 있지 않으면 무조건 이으세요. 기본이에요. 반지름 보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얘를. 이런 걸 반지름 보조선이라고 해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 됐지. 그럼 난 뭘 할 거냐면 공통 부분을 설정할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이 문제의 해결 포인트는 공통 부분 설정이야. 그러면 공통 부분을 어디로 설정할 것도 이제 포인트인데, 쌤은 공통 부분을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생긴 얘. 주황색 빗금치는 얘 있죠? 자, 얘를 세모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됐나요? 요거 관찰하는 게 어렵다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게 fn-gn이거든? 그지? fn-gn이란 말이야. 잘 봐. 이렇게 쓸게. 첫 번째, fn 더하기 세모. 그 다음에 빼기 gn 더하기 세모. 이렇게. 됐어? fn 더하기 세모, gn 더하기 세모. 공통 부분. 그러면 얘는 얘는 쉬워요. fn 더하기 세모. 뭐야? 부채꼴. 나오지? 부채꼴이야. 부채꼴 굳이 쓰면 pn, hn, rn. 에서 백인데 얘가 조금 또 이상해. 여전히 이상해 얘는. 왜냐면 결국 이거잖아.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긴 거? 그지? 그러면 마지막 내가 여기서요 요 점이랑 요 점을 따로 그려줄게. 여기 봐. 얘가 도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요거 두 개 더한 게 도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보여? 그래서 여기가 원점이고 얘가 RN이고 얘가 PN이야. 그럼 나는 얘를 어떻게 쪼갤 거냐면 이렇게 쪼개. 그러면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이요.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 뭐예요? 포물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 공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렇게 하겠네요. 부채꼴을 구한 다음에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직각 삼각형 넓이 더하기 포물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더해서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 이렇게 해체를 하시라고. 자, 그럼 이제 계산할 건데 여기까지가 일단 문제 해석한 거고요. 다시 개념적인 거 정리하면 첫 번째, 넓이 문제가 나왔는데 도형 활용에 대한 넓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상한 도형의 넓이를 구한다 라고 했을 때 이상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알겠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밑에 거. 그런데 힌트, 이상한 도형의 넓이와 두 도형의 넓이의 차를 구하는 문제가 같이 세트로 나오면 무조건 공통 부분으로 푸셔라. 이게 1순위다. 각각 구하는 경우 없다. 알겠니? 분리를 하시라고 이렇게. 기본 도형. 됐죠? 자, 그럼 얘부터 한 건데 자, 얘는 그럼 공식이 뭐예요? 공식 씁시다. 부채꼴 넓이 공식 뭐야?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제곱 곱하기 중심각 아니야? 요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봐. 얘 직각삼각형 뭐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직각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왜냐면 반지름이 뭐야? 이거잖아.
이게 반지름이잖아. 그 다음에 이 길이지. 이 길이 알아 몰라? 몰라? 모르죠 아직. 그죠? 몰라요? 몰라? 그러면은 그냥 O, R, N 더하기 포물선 직선은 적분 쓸 거야. 할 거거든? 자, 식 여기까지 세워드렸어. 내가 3번 줄게. 계산해봐. 어떻게 계산하나 보자. 자, 갑시다. 계산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열심히 식을 다 찾아 놓으시고도 마지막에 계산해서 헤매시면 안 되는데, 자, 절반. 첫 번째, 그림을 쌤이 새로 그려놨거든. 아까 여기 써놨잖아. 뭐 있었어? 원밖에 점에서 접선 그린 거. 그러면 이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이쪽 삼각형이랑 합동인 거 체크되세요? 합동. 원밖에 한 점에서 그린 삼각형은 무조건 직각삼각형 합동 2개 나오죠? 그지? 얘 직각이고 얘 직각이고 여기 길이 같고 여기 길이 같으니까 공통변이고. 됐어? 자, 그럼 잘 봐. 직각삼각형만 따로 빼서 보면 결국 이거잖아.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PN이야. 얘가 원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고 돼 있냐면 2배에 자 n 플러스 1 이렇게 쓸게요. 2n 플러스 2예요. 됐나요? 2n 플러스 2. 그러면 첫 번째 가장 센스 있게 계산하는 사람들은 이거거든. 얘 원점이지.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이차함수 위의 점이니까 이 친구가 뭐냐면 미지수 잡으면 t, n 플러스 1분의 루트 3 t 제곱 이거거든? 이해됐어? 그럼 잘 봐. 여기가 t다. 여기가 n 플러스 1분의 루트 3t다. t 제곱이다. 그러면 가장 센스 있게 계산하는 사람들은요. 얘랑 얘를 보면 1이다 라는 거 알아서 특수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되나요? 자,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제일 빠른 풀이가 이겁니다. 특수각, 직각이죠? 얘가 t고요. 얘가 n 플러스 1 루트 3의 t 제곱이거든? 그지? 근데 얘가 2배의 n 플러스 1이잖아. 그지? 근데 직각이잖아. 그럼 나 이렇게 쓰면 돼. 얘 n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고 얘 n 플러스 1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n 플러스 1의 루트 3되고 곱하기 n 플러스 1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n 플러스 1 루트 3 n 플러스 1 2 n 플러스 1 직각삼각형 이루는 거 딱 나오지? 끝났지? t n 플러스 1이에요. 이게 제일 빨라요. 됐나요? 이거는 도형에 대한 감각이에요. 오케이? 피타고라스인 거 찾는 건데, 자, 이게 보이냐 안 보이냐가 계산해서 얼마나 빨리 되냐 안 되냐인데, 잘 봐. 이렇게 찾는다고 도형 감각이 있으면 특수각이네. 아, 그럼 여기 60도고 여기 30도야. 그럼 각도까지 한 방에 찾은 거야. 얘 30도잖아. 얘 30도잖아. 그러니까 부채꼴 중심각 60도야. 이렇게. 됐어? 오케이? 자, 근데 안 보일 수 있잖아. 그럼 안 보일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못 써야 돼? 피타 써야죠. 피타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미지수 잡으시고요. 이거 미지수 잡았잖아요. 이 길이 잡았잖아요. 그대로 피타고라스 쓰세요. 그대로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식은 이렇게 세워지겠죠. 제곱할게요. 4배에 n 플러스 1 제곱. 얘가 요거 제곱이잖아. 그러면 여기 t제곱 더하기 얘 제곱하시면 얘는 n 플러스 1 제곱분의 3 곱하기 t 4제곱.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n 플러스 1 제곱을 양쪽에다 다 곱해요. 되나요? 그럼 양쪽에다 다 곱해가지고 정리하시면 얘가 4제곱 되시고 여기가 n 플러스 1 제곱이 되거든? 됐어? 그럼 뭐 나오냐면 복 2차식이 나오죠. t에 관한 복 2차식.
되니? 4창, 2창. 됐어? 오케이. 그러면 그거 계산하시면 n 플러스 1 4제곱이랑 요거 갖다가 요거를 이제 곱한 거니까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보기차식 형태로 하면 요거 방정식 풀면 t가 n 플러스 1이라고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진다. 이게 방정식 풀이. 안 보이면 이렇게 해야지. 안 보이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됐어? 근데 잘 봐. 숫자에 대한 감각이고 직각삼각형을 봤을 때 나는 이렇게 할 거다라는 도구가 정리가 돼 있으면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게 뭐냐.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세팅이 돼 있는데 2배의 n 플러스 1이고 얘는 미지수 잡은 거니까 t 그 다음에 n 플러스 1분의 루트 3 t 제곱인데 여기서 유심히 봤더니 결국 우리가 t 값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나는 t 값 구하는 게 목적인데 봤더니 n 플러스 1 있고 n 플러스 1 있고 루트 3 있고 2가 있으니까 1대 루트 3대 2가 되나? 해가지고 n 플러스 1 바로 대입하라고. 그래서 성립하면 특수각이네. 끝!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특수각을 다루는 자세예요. 자, 잘 들어. 니네 미적분 도형 얼마나 연습하셨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앞으로 연습할 시간이 훨씬 더 많고 아직까지 실력이 완벽치 않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니네가 우습게 보는 특수각 있죠? 특수각은요. 문제에서 특수각이라고 주는 경우보다 문제에 숨어있는 특수각을 찾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실력이에요. 알겠어요? 대놓고 1대 루트 3대 2라고 주는 거 없어. 4점짜리 문제에서 대놓고 1대 루트 3대 2라고 주지 않는다고. 그걸 찾는 게 니네 능력이라고. 그럼 직각삼각형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거 특수각인가 아닌가부터 생각하는 거야. 도형 문제에서는. 그럼 계산이 훨씬 빨라져요. 알겠어요? 그건 마인드의 어떻게 접근해 마인드의 자세예요. 나는 직각삼각형을 보는데 내가 길이를 구할 때 무조건 특수각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하고 시작한다고. 이해됐지? 어떤 문제 풀든 삼각함수 극한 도형이든 등비급수 도형이든 아니면 이렇게 수열의 극한 활용이든 아니면 사인 코사인 법칙이든. 이해됐어? 자, 그러면 끝났어. 여기다 이제 식 세울게. 식 세울게. 부채꼴 갑니다.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뭐냐면 루트 3 n 플러스 1이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거의 제곱. 그리고 중심각 찾았죠? 중심각 뭐였어요? 3분의 파이요. 이게 부채꼴. 마이너스 직각입니다. 직각삼각형 어떻게 하시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아까 했었습니다. 루트 3 곱하기 얘도 n 플러스 1 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왜? 루트 3 n 플러스 1이 어디야? 여기잖아. 이게 루트 3 n 플러스 1이라고. 그리고 이게 뭐야? n 플러스 1이라고. 그러면 직각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3 n 플러스 1 나왔지? 그지? 자, 마지막. 예. 이거 뭘로 해? 이거 뭘로 해? 일로 와봐. 원점이야. PN이야. 그지? 이거 넓이 구하는 거잖아. 이따가 해설지 드릴 건데 해설지 보면 이거 적분하고 앉아있거든. 그러시면 돼, 안 돼? 안 돼. 못 써. 공식. 얘 뭐예요? n 플러스 1이었죠? 여기 원점이죠? 그죠? 그럼 이 넓이 공식 뭐예요? 6분의 최고참 절대값 곱하기 얘에서 얘 뺀 거 n 플러스 1의 세제곱. 이거죠. 됐나요?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뭐죠? 문제에서 최고차항 계수 뭐예요? 2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 n 플러스 1분의 루트 3이요. 그죠? 그러면 얘 마무리하시면 얘는 여기다 쓰자 그냥. 얘는 6 n 플러스 1분의 자연수니까 당연히 양수니까 루트 3 곱하기 n 플러스 1의 세제곱 약분 제곱. 됐어? 그러면 요렇게 마무리. 자, 이게 뭐예요? fn-gn 완성. 이만큼. 됐지? 자, 계산 마무리. 답 뭐야? n제곱이네. 그럼 여기서 제곱항만 뽑아낼게. 계수
자, 최고차항 계수만 뽑아내겠습니다. 답 찾겠습니다. 자, 여기서 n제곱 있죠? 그죠? n제곱 있고 6분의 파이 있으니까 자, 6분의 파이 곱하기 자, 루트 3 n제곱이겠네요. 아니다, 미안해요. 3 n제곱이겠네요. 이렇게 뽑아내시고 빼기 자, 여기서 n제곱항 찾겠습니다. n제곱 2분의 루트 3이네요. 2분의 루트 3 더하기 자, 요 친구 갈게요. 요것도 지우시면 n제곱 나오죠? 6분의 루트 3이네요. 그래서 여기가 6분의 루트 3 그럼 계산하시면 얘는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6분의 3이니까 6분의 3, 6분의 4. 네, 3분의 2 루트 3이네요. 이게 정답. 그러면 문제에서 2분의 파이 있죠? 네, 있지? 그 다음에 요거 얘네 그럼 K가 뭐야? 얘가 K야. 얘가 K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이 그러면 K 제곱한 다음에 60 곱하라고 그랬잖아. 됐어? 오케이? 그러면은 60 곱하시고 K제곱 곱하시면은 문제 정답 80이 되겠네요. 3분의 4니까. 됐죠? 네.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30번 문제는 작년 3월달 30번 문제는 이게 도형에 대한 내용을 좀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도형이라는 걸 많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 미적분을 하시니까. 그지? 삼각함수 극한도형에서도 잘 나오고 등비급수에서도 잘 나오는 내용들, 기본적인 이론들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잠깐 쉬었다가 재작년 거